조계종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에 대해 애도문을 발표하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조계종은 특히 유족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2천만 불자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불교 사상가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 스님이 국가보훈처로부터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습니다. 불교계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양한 법회와 행사를 잇따라 마련합니다. 최영함 입항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고 최종근 하사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위령제가 모교인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 봉행됐습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의 열반 45주기를 맞아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추모대제가 봉행됐습니다. BBS 뉴스의 기획보도 불자열전, 오늘은 조계종 불자대상을 수상한 만화가 이연세 화백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에 대한 전국민적 슬픔 속에 불교계도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조계종은 대변인인 총무원 기획실장 오심 스님 명의의 애도문을 통해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민적 아픔이 채 치유되기도 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해 더욱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슬픔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사고로 실종된 모든 분들이 하루속히 구조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특히 이번 유람선 침몰 사고는 전 지구촌의 재앙이자 슬픔이라면서 힘겨워하는 많은 분들과 국민들의 슬픔이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위로받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2천만 불자 모두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가적 재난사고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실종자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대한 불교 사상가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 스님이 국가보훈처로부터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습니다.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 행적과 수행 정신이 호국보훈의 달인 이달에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일 독립지사이자 불교 혁신운동가 그리고 문학사의 길이 남은 시집 님의 침묵의 작가 만해 한용운 스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습니다. 만해 스님은 지난 1994년 3월에도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가로 뽑혔습니다. 1919년에는 종교계를 중심으로 추진된 전국적이며 거국적인 3.1운동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셨으며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호국보훈의 달 독립운동가가 갖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독립기념관은 만해 스님이 전국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옥중에서도 조선 독립에 설한 제목의 선언문을 친필로써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는 점도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배경으로 꼽힙니다. 선생은 일제 말기 총동원 체제 아래 자행된 황민화 정책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민족적 자존심을 꺾지 않으셨으며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1940년 창씨개명 반대운동, 1943년 조선인 합병 출정 반대운동 등을 펼치셨습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면 만해 스님에 관한 특별 전시회 등 다양한 선양 사업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불교계에서도 만해 스님의 업적과 정신을 재조명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 중국 등으로 만해 스님 발자취를 따라 나섰던 동국대 만해 연구소는 만해 로드 대장정을 마무리 짓는 학술 회의를 갖습니다. 만해 로드 대장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것을 이제 완수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8월달에 그 만해 마을에서 열리는 그 만해 축전의 학술회의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드리고 또 그 지역에 따른 어떤 정신사적인 문맥과 어떤 독립운동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학술 행사를 저희들이 이번에 갖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도 만해 스님 입적 75주기를 맞아 오는 4일 한국근대 불교문화기념관에서 추모 학술회의를 엽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와 만해 사상실천연합 등은 만해 스님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특별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어 성과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용석입니다. 불교계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전쟁의 상처를 보듬고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다양한 법회와 행사를 잇따라 마련합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서산대사, 처형대사와 함께 구국 삼화상으로 불린 사명대사, 의승병장으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 일본에 끌려간 3,500명의 무고한 조선 백성을 귀환시켰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의 첫날, 불교계는 대구 동화사에서 사명대사의 추모 달해제와 백일장으로 호국 불교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깁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희혜자 스님은 우리 역사 곳곳에 호국 불교의 정신이 녹아있다고 강조합니다. 호국 불교란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그 불교 신앙의 한 형태이고요. 이는 자비정신에 입각하여 인생의 터전이 되는 국가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국 불교는 한국 불교 문화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혜자 스님은 또 군 장병들에게 호국 신장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군장병 여러분들께서는 2019년 그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선열들의 용감한 희생을 본받아 군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평화를 지키는 호법신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종 군종교구는 오는 5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군승들의 묘역도 참배할 예정입니다. 또 국군 불교 총신도회와 함께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18번째 호국영령 위령대제도 함께 봉행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무합니다. 6.25 전쟁 발발 당일인 오는 25일에는 전쟁에서 산화한 이들의 극락왕생을 서원하는 위령대제가 경기도 포천 육군 5군단 법당인 호국금강사에서 봉행됩니다. 불교계와 군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추모 행사로 벌써 35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청해부대 최영암 입항 행사 도중 사고로 숨진 고 최종근 하사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위령제가 고인의 모교인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 봉행됐습니다. 동국대는 고인의 영면을 애도하며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의 위령제가 동국대 경주 캠퍼스 정각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이 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이었던 최 하사는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지난주 청해부대 최영암 입항 행사 도중 호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위령제에는 유족과 교직원, 동기, 선후배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이대원 총장은 최 하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사고는 가장 의무감이 강한 최종근 하사를 데려갔습니다. 아버님은 그걸 우리 종근이 때문에 다른 4명이 살 수 있었다고 위안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우리는 당신의 목까지 살아가겠습니다. 고 최종근 하사에게 미처 작별 인사를 전하지 못한 학우들을 위해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교내 진흥관에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생전 고인과 함께 생활했던 친구들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종근아, 감사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불안전, 위험, 걱정이라는 단어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 우리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부모님에게 아들과 딸 같은 존재가 되고 동생한테 오빠와 언니가 같은 존재가 되어줄게. 아들을 떠나보낸 최종근 하사의 부친은 애끓는 심정을 담아 대한민국 청년 모두가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국방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어떤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제가 앞장서서 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며 참석자들은 너무 일찍 곁을 떠난 최종근 하사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오는 10일부터 국민 누구나 어느 때든 쉽게 현충탑을 참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충원의 상징인 현충탑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탑으로 그동안 국가행사나 기관, 단체의 경우에만 집례관의 안내에 따라 참배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서는 현충탑 셀프 참배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국립서울현충원에서도 자율 참배에 관한 인증샷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흥 스님은 승가교육 개혁 불사에 사부 대중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흥 스님은 교육원 출입 및 담당 기자 공로자 포상식에서 종단 3대 기구인 교육원 수장으로서 지난 10년간 활동해온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흥 스님은 오는 10월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여행 등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을 우선 가질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현흥 스님은 BBS 불교방송의 홍진호 기자와 남창호 카메라 기자 등에게 감사패와 기념품을 전하며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의 열반 45주기를 맞아 총본산 구인사에서 추모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종단의 근간을 이룬 상월 원각대조사의 원만 각행을 돌아보며 애국, 생활, 대중불교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청주 BBS 이호상 기자입니다. 암울했던 시절, 1911년 강원도 삼척의 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소년. 막연히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신념으로 속가 15세에 출가한 그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환란의 시기를 거치며 중생 구제의 필요성을 자각합니다. 각고의 수행 끝에 소백산 자락 연화성지에서 깨달음을 얻은 상월 원각 대조사. 그는 고려 이후 단절됐던 법맥을 이어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조하는 불사를 이루게 됩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 45주기 열반대제 법요식이 31일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우리 천태종도와 제방의 불자들이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제45주기를 기리는 열반대제를 봉행합니다. 이 법석은 대조사님의 크신 가르침을 되새기며 청정자성의 본래 면목을 정덕하고 전법 도생의 광활한 원력을 정대해가는 자리입니다. 법요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불교계 각 종단 대표 스님들과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 등 불교계 주요 인사와 정관계 인사 등 사부대중 만여 명이 참석해 상월 원각 대조사의 가르침을 기리며 추모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협의회 부회장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가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대조사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 새로운 불교 운동으로 승화될 것이라 추도했습니다.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잇는 천태종은 문화, 복지, 교육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조의 해명을 이어 21세기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불교 운동으로 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태종을 창시하고 불교계 통합을 위해 정진했던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역사성을 계승한 상월 원각 대조사는 1974년 음력 4월 27일 열반에 들었습니다. 천태종 본산인 구인사가 충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랑스럽고 배가 부릅니다. 구인사를 찾으신 불자 여러분께서는 모두가 충북의 최고의 인간 문화재라고 하겠습니다. 추모대제에 참석한 사부대중들은 상월 대조사가 펼친 광도 중생의 원력으로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자고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국내 3대 종교가 정부와 함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불교신문 부설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는 오는 20일 서울 조계사 일대에서 3대 종교의 우수 사회적 기업 20곳이 참여하는 체험 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불교신문사 사장 진우스님 등 불교계와 이웃종교 대표자,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기념식을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3대 종교는 우수 사회적 기업을 포상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다짐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는 매년 순서를 정해 사회적 경제 문화 축제를 열고 있는데 올해는 불교계가 주관해 행사를 진행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 직지심경이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청주 서원대학교가 학생과 시민교육을 위한 직지심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지심경이 앙증맞은 캐릭터로 변했습니다. 인사부터 애정 표현까지 그 모습도 다양합니다. 지난해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던 직지 이모티콘. 청주 서원대학교 직지문화산업연구소에서 개발한 모바일 전용 콘텐츠입니다. 서원대가 직지심경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사업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직지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직지 혹은 청주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들을 전국에 이제 퍼뜨리는 그런 쪽에 이제 직지심경은 1377년 고려 말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화상 스님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이에 서원대는 GKL 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받아 청주시와 공동으로 직지의 글로벌 브랜드 향상과 세계기록 유산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모바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자고 해서 이제 우선 1차적인 정보들만 주로 담아서 이제 앱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게 하자고 만들었는데, 특히 서원대가 지난해 선보인 직지톡톡 모바일 전용 앱은 직지심경의 가치를 다시 한번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는 평가입니다. 한글과 영문 버전으로 만들어진 직지톡톡은 직지 소개부터 어록, 페스티벌 등 9개 콘텐츠로 구성됐습니다. 서원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초중고에서 직지톡톡을 모바일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나름의 체계를 구축한다면 계속해서 그 데이터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조금씩 전문성도 강화하고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좀 시인성도 강화하고 내용도 좀 보완하고 하는 식으로 계속 앱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난 1975년부터 직지심경 연구에 나선 서원대는 올해 스토리텔링 방식의 홀로그램을 접목한 직지 콘텐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교가 낳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직지심경, 지역대학의 기록유산 콘텐츠 개발 사업이 불교 문화의 확산과 대중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광주 길상사주지 도재스님이 광주광역시 청소년단체 협의회 제7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사회복지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스님을 비롯한 지역 불교계와 각급 기관장, 청소년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신임 협회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일을 우리의 미래에 우리 스스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청소년들의 밝은 미소와 창의적인 생각을 도전하는 행동으로 광주 청소년단체협회의 힘을 모아주시기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은 광주광역시 청소년단체 협의회는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사단법인 광주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동련 어린이 청소년협회 광주지부를 비롯해 광주 지역 청소년단체 30여 곳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회원 친목도모와 청소년 복지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 기획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그 50번째 순서로 2019 불자 대상을 수상한 만화가 이현세 화백을 만났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1980년대 초 공포의 외인 구단을 세상에 선보이며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만화가 이현세. 그가 그려낸 인물 까치 오해성은 암울했던 군사정권 시절 반항한 이미지의 청춘의 상징이었습니다. 강한 표현과 기존의 관념을 뒤엎는 메시지는 젊은 층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만화가 어엿한 대중문화로 진입하게 되는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오해성이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첫 번째 생각한 게 뭐냐면 일탈이에요. 오해성은 어떤 캐릭터냐면 그렇지만 그렇게 불확실하지만 저 바위에 내가 부딪히면은 분명히 내 머리가 깨지겠지만 그래도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은하수처럼 부딪혀서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캐릭터. 이현세 화백은 불교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년고도 경주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주말이면 가족들과 사찰을 찾는 등 불교에 심취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로 활동하면서 강해진 인본 사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를 멀리하고 살아오던 이화백에게 기적 같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불교계 항일운동의 대표적 인물 초월 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웹툰을 그려달라는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이현세 화백의 그림이어야만 된다고 고집한 초월 스님 주석처 진관사 스님들의 강력한 요청에 결국 웹툰 만화 초월을 그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원효 의상 스님이 소재가 된 만화는 다뤄봤지만 불교를 전면에 내세운 작업은 40년 작가 인생에서 처음이었고 특히 심오한 불교 교리와 사상의 일단이 드러나야 하는 내용은 더욱 생소했습니다. 역사 만화에서는 스님도 다뤄보고 많이 다뤄봤지만 대놓고 이건 불교 스님 이야기야. 그러고 약간 포교 목적이 있는 그런 만화는 처음이죠. 근데 진관사에서 안 돼, 우리는 이현세 만화가가 아니면 안 돼. 그 스님들이 천국의 신화를 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호랑이 눈썹에 장대한 기골, 강한 인상을 가진 만화 주인공 초월 스님은 작년 3.1절을 기점으로 이현세 화백의 웹툰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불교 만화에 대한 작품 또는 그 만화가 약간 포교하는 데 도움은 되겠거니 하고 그 정도 주는 가벼운 상인가 보다 생각하고 갔었는데 불자라고 내세울 만한 그건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적이나 어떤 연이라는 것인가. 어느덧 환갑을 훌쩍 넘은 이현세 화백은 요즘 화실을 잠시 닫아두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롯이 자신을 돌아보며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휴식이지만 40여 년 끊임없이 달려온 그의 머릿속에서 작품에 관한 아이디어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현세 화백은 가까운 시일 안에 사찰 음식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는 사찰 요리가 보니까 외국에서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는 우리가 채식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찰 요리 콘텐츠는 굉장히 글로벌한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시절 유명 대중작가로 살다가 인생을 돌아보는 시점에 불교와 다시 만난 이현세 화백의 인생 후반기에 어떤 명작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드럼 치는 스님으로 알려진 제주 구암굴사 주지 해조 스님이 제주 태고복지재단 산하 미타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음악으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해조 스님은 가수 주병선의 노래 칠갑산 등 대중가요에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가사를 붙여 부르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어르신들 뵙고 같이 노래 부르고 박수치고 해보니 참 건강이 제일인 것 같으면서도 마음의 건강이 제일인 것 같아요. 해조 스님은 제주 불교계가 운영하는 제주 태고원, 화엄도량 정효원 등 노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자비 나눔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내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 등과 협력해 차세대 정책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우리나라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미국 내 지한 정책 전문가를 늘리기 위해 2016년부터 157명의 차세대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해운대와 송정, 송도 등 부산의 3개 해수욕장과 충남 만리포 해수욕장이 오늘 문을 여는 등 전국 해수욕장 270곳이 순차적으로 개장됩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은 다음 달 1일, 강릉 경포 해수욕장은 다음 달 6일, 양양 해수욕장은 다음 달 12일부터 문을 엽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은 북촌과 반포본동의 역사를 담은 서울 생활문화 자료조사 보고서 3권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북촌 11가의 오래된 기억과 북촌,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터전, 그리고 남서울에서 구반포로 등입니다. 저 멀리 만리 타국에서 전해진 비보에 모두가 무거운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실종된 분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에 돌아오기만을 빌 뿐입니다. 정부는 물론 우리 모두는 힘겨워하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희생된 분들의 극락왕생을 빕니다. 이상으로 6월 1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